아들이 4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는데 부모와는 또 여동생들과는 얼마쯤 나눠야 할까요? 네, 로또에 당첨된 아들은 몰래 이사를 가고 딸들은 집을 찾아 습격을 하고 어머니는 1인 시위를 한 사건. 오늘 마이패밀리 시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피가 돈 앞에서는 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로또 되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도 어마어마하구나. 네. 그런데 정말 로또의 저주라는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50대의 한모 씨가 원래 일용직이었고요. 네.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40억 로또에 당첨이 됐고 네. 그중에 27억 좀 넘게 수령을 하게 됩니다. 로또가 33% 세금 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딱 당첨 금액을 받고 나는 그 다음 날 이제 누나 한 명하고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여동생들이 당첨금 나눠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좋은 얘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협박 수준으로 가니까 이 한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들 몰래 그냥 이사를 가버립니다. 네. 이사를 가버리게 되니까 이 여동생들하고 어머니가 함께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여가 있는데 하면서 이 여동생들하고 매제가 이 한모 씨가 있는 이사간 집을 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그 집에 진입을 시도하게 되죠. 네. 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 한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 아니었는데 네. 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게 네, 됩니다. 지금 네.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90대 노모가 이 양산시청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아들을 고발한다. 읽어볼게요. 네. 해륜 아들 누구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1등 당첨 40억 받고 엄마를 버리고 간 폐륜 아들 손자 손녀 키워줬어도 79세인 엄마를 버린 폐륜 아들집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한 아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손주들을 길러주셨나 봐요. 그렇죠. 원래 살 때에는 네. 방 2칸짜리가 있는 단독주택에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네. 좀 팍팍하게 살림을 살았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군요. 그 어려운 살림 중에도 어머니께서 아이들 둘을 봐주셨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마를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사이에 두고 이 여동생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여동생들이 셋이나 누나나 네. 돈을 나누자고 한 배경이 있을 거고 또 네. 본인 그 아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모실 문제에 대해서 이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가 네. 그래도 이제 살림이 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를 좀 모셔라.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그냥 양로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랬더니 여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오빠가 어려울 동안에 애들 둘 엄마가 다 건사해 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느냐. 엄마 몫은 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오빠랑 함께 사는 동안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에게도 이 당첨금을 나누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아들은요? 아들 입장은 내가 엄마는 모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내가 엄마 모시려고 집도 따로 한 채 구입했다. 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까지 당첨금을 나눌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냐. 네. 사실상 너하고 나는 이제 성인이 됐고 엄밀히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보면 남남인데 네. 내가 형제의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당첨금을 나누라는 법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네.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복잡해요. 그래서 밤에 이사까지 가고 몰래. 몰래 거기까지도 시트콤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찾아냈어요. 네. 여동생이. 여동생 한 명과 그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죄로 또 그 과정에서 또 뭘 협박했다면서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겠지만 문자를 오빠한테 엄청나게 많이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 내용인즉슨 그 한모 씨의 딸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의 결혼이 임박했던 모양이에요. 당첨된 그랬더니 아들의 딸. 예. 네. 그랬더니 조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조카가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됐으니 그 조카의 그 남편이 될 조카 사윗감이죠. 네. 이 조카의 약점을 그 조카 사윗감에게 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여동생들하고 이 한모 씨의 매제가 함께 그냥 무작위로 그
한모 씨의 집을 쳐들어가서 열쇠 수리공을 일부러 불러서 문을 그 자동 잠금 장치 네. 있잖아요. 이걸 부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시점에 이 한모 씨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강제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경찰 건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명백한 유죄 판결까지 주거침입이 되죠.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유죄 판결을 받았죠. 협박까지도 들어가겠고. 이게 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이 총 개입이 되게 됐는데 네. 여동생 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징역형 중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고요. 네. 매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이 열쇠 수리공을 불렀던 것도 이 매제였고 네. 그리고 실제 이런 그 어떤 당첨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해서 법적 구속이 됐죠. 법정 구속이 예. 돼버렸어요. 네. 씁쓸한 사건인데요. 네. 많이 씁쓸하죠. 그 세세한 가정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족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 형제들이 돈을 나눠달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 있는 근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27억 원이면 좀 나눠주지 조금. 아니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왜 알렸을까? 애초에 네. 왜 알렸을까? 네. 근데 이제 뭐 기왕이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기왕이면은 좀 형제들 간에 좀 나누어서 골고루 좀 잘 살고 네. 또 어머니도 이런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성인으로 다 성장을 해서 따로 살림을 나 있는데 이걸 내가 형제라고 해서 돈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는가?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사실상의 네. 의무는 없는 건데 네. 우리가 더 이상 그래도 아유 야 둘째야 니네가 이렇게 해서 빚지기 이렇게 어려우니까 니네 한 5천만 원 아유 누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누나네 한 3천만 원 이랬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온정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 이거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본인이 엄밀히 판단해가지고 네. 본인이 설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렇다고 또 밤에 문 따고 들어가면 법은 용납하지 않죠. 그렇죠. 네. 복권 로또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복권 사는 사람들한테 이 사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지 물어봤더니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한 네. 걸 봤더니 41%가 비밀로 비밀로 한다. 한다. 그럼요. 무덤까지 가져간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네. 배우자에게는 알린다. 네. 가족에게 알린다. 26%. 의외로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죠. 이게 어떤 조사냐면 네. 실제 그 지금까지 로또 1등 당첨된 분들이 이제 384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당첨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 116명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실시간 현장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알리겠다가 41.6%인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가족들 중에는 내 가족이 로또에 모르고 당첨됐다는 걸 있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형제를 좀 다시 한번 왜 살펴봐야겠는데. 갑자기 차가 생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네. 있죠. 혹시 어떤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이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도 이런 로또의 저주라고 하는 오히려 알렸을 때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고 네.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알리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래도 배우자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배우자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알리는 이제 네.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소식을 종종 듣잖아요. 네. 로또 당첨되고 뭐 미국의 어떤 부자가 정말 엄청난 돈에 당첨이 됐는데 가족끼리 더 불행해지고. 네. 직접 결국은 뭐 빈털터리 됐고. 네. 그런 사연들 들으신 게 있어요? 상담하시다가? 제 내담자 중엔 로또 된 분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다가 의절을 한 케이스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동생이 오빠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런 겁니다. 7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문제는 7천만 원이 아니라 이 돈을 빌려줄 때 처음엔 못 빌려줄 상황이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네. 야, 네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빌려주라 해서 대출을 또 아, 찍어가지고 네. 낸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돈을 딱 빌려주고 나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돈 빌려달라던 여동생이 돈을 갚질 않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도 원망하게 되죠. 네. 여동생도 못 만나게 되죠. 네. 이러면서 가족이 거의 풍비박산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내담자에게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 동생하고 사이를 좀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이 동생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수치심도 느껴지고 이래서 네.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도 있었죠. 네. 네. 이렇게 가족 간의 돈 거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희가 네. 드라마에서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너 돈 좀 있지? 무슨 돈? 돈에 무슨 이름 써붙였다니. 그동안 벌어모은 거 있잖아. 그것 좀 언니 빌려주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 돈 없어.
직장 생활한 지 몇 년인데 돈이 없어.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남주자는 것도 아니고 언니 한번 살리자. 은행 이자보다 많이 쳐줄게. 이번 참에 돈 좀 불릴 겸 좋은 일 한번 해. 너희 아버지 밤새 잠안서 못 주무시더라. 이번 주까지 집 빼줘야 한다니까 내일이라도 해줘봐. 아휴, 급하게 집에 오던 줄 아나 모르겠다. 그렇게 알고 가자. 다 먹었지? 엄마. 나 그만한 돈 없어. 돈 번 거 나 뭐 했다니? 벌어서 쓰기 바쁘지. 허서방 저러고 있는데. 안 떼먹어. 네 돈 떼먹을까 봐 그런다니? 그게 아니고. 네 언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평생 돈 그리운 줄 모르고 살 팔자란다. 그때 몇 배를 갚아주라고 할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빌려줘. 교수님께서 말한 사례, 네. 저 드라마하고 딱 맞네요. 뭐 이제 언니와 동생만 바뀌었을 뿐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아마 우리 지금 뉴스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족 동거래들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첫째, 네. 안 빌려주기가 어려워요. 사정 뻔한 줄 아는데. 가장 급할 때는 가족을 먼저 찾을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네. 빌려주고 나면은 돈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 빌려주면 또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간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칼이 돈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네. 가족 간에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면 누구한테 손 벌립니까?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네. 자, 이번에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저희가 구성으로 엮었는데요. 구성 보시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아들을 둔 58살의 김정숙 씨인데요.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내줬다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 장사가 뜻대로 돼?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날리고 또 남편 거 퇴직도 그거 날리고 아유 나중에 빚까지 지니까 이게 눈앞에 캄캄하더라고. 늦은 나이에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내놨지만 이제 그 아들과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돈 있는 줄 알고 조그만 무슨 구멍이라도 보면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그냥 지금 난리가 아니고 그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피격하다가 좀 그냥 내가 진짜 막 속에서 불이 난다니까. 하지만 자녀 문제를 마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잘 되라고 부모들이 이렇게 2천 뿌려다가 쓰는 걸 이렇게 못해주면은 나중에 부모 원망 들을까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노후 파산이죠. 네, 근데 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감사하기도 한데 또 부모님이 또 한 번 봉이기도 해요. 네. 제일 그래도 누구에게 돈을 빌리겠느냐 그랬더니 1위가 부모고요. 두 번째가 은행 대출이고 네. 세 번째가 형제자매고 네 번째가 배우자나 애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가족 간의 돈거래가 꽤 많다는 걸 일단 알게 되고 문제는 이렇게 돈거래가 크게 일어나다 보면 가족 간에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어머니는 노후 파산이 되고요. 자식은 그렇다고 갚지도 못하니까 가족 관계는 칼처럼 끊어져 나가죠. 이런 가족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타깝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하지 가족 간의 않게. 네. 금전거래에 대한 네. 뭐. 가능하면 안 빌려야 돼요. 네. 돈이 많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돈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가족에겐 빌리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간에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이 참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네. 내가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은 돈 있잖아요. 네.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내가 돈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꼭 받긴 받지만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선에서는 네. 빌려준다면 사실은 관계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가족 간에 그렇게 크게 갈등하거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 가족 간의 돈 거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